혹시 이런 안경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이런 걸 누가 써? 이 디자인이 다 젠틀몬스터의 제품이다.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경험을 판다. 쇼룸이 아니고 오페라 극장이다. 젠틀몬스터에 대한 이야기. 이들이 어떻게 10년 만에 매출 8천억의 K 럭셔리를 새롭게 규정한 브랜드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국 대표님에 대한 영상이 유명한 일화죠. 그 대기업 금융회사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영어 교육 업체 그 회사가 이제 좀 영업이 어려워졌는데 본인이 직접 그 대표님한테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젠틀몬스터라는 것의 이제 시작이었던 거고요.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특별히 패션과 관련된 업을 하던 분도 아니셨는데 기존에 본인이 하던 일로는 흥미라든가 재미라든가 또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해서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그 도전 앞에 붙는 수식어, 성공을 하기 전에는 실패를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안 되다가 천송이 선글라스로 중국에서 이게 터지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아서 한국에서도 뒤늦게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된 이 기업들의 리테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험에 대한 접근은 뭐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많은 제품을,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까. 우리가 가진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빠르게 이 판매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리테일 공간이 메인이었는데요. 이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공간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스토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든 상황이라는 거죠. 제품의 정보를 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제품이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가, 매장의 공간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극장이 맞아요. 브랜드가 보여주는 쇼를 관람하는 것처럼, 브랜드가 전시해 놓은 어떤 작품들을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처럼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젠틀몬스터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홍대 앞에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이코닉한 공간이 있었어요. AA 디자인 뮤지엄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빌딩이 장기 임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이제 홍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카페 단골이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했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회사가 특이한 공간을 회사의 쇼룸으로 혹은 회사의 작업실로 쓸까 하고 처음엔 황당했었어요.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나? 외국 회사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젠틀몬스터라는 얘기를 들었고 처음에 이제 홍대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컨텀 프로젝트로 전시가 나왔었을 때 뭐 좋았다 안 좋았다를 떠나서 이 어프로치는 먹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성장을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단기간에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일 잘하고 그들이 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보여주는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가 단순히 안경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구나. 멋지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멋지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의 분출구기도 하잖아요. 그 공간이 그 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누구보다도 잘 건드렸던 공간이었었어요. 그 성공 덕분에 지금의 젠틀몬스터의 여러 가지 어떤 유전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는 이 종합광고 대행사라든가 광고 대행사 같은 곳에서 브랜드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대행을 해주는 역할들을 전통적으로 이제 대행사들이 수행을 했죠. 젠틀몬스터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공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그 중심에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들을 다 본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자체도 다 직접 해요. 이제는 오히려 대행사보다도 본진이 훨씬 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시간과 효율이 가장 높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앞으로 향후에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을 하는 방법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공간이 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 오브 노예, 하우스 도산, 어중간한 데가 없어요. 이 공간에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끝단에서 표현들이 됩니다. 실은 이 역할을 하는 게 예술의 역할이잖아요. 예전에는 브랜드가 예술가와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예술가에게 영감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딩이라든가 이야기들을 받아서 브랜드가 예술가의 수준으로 함께 올라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었다라면은 젠틀몬스터는 동등한 위치 혹은 반대로 젠틀몬스터가 더 훨씬 더 큰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을 오히려 젠틀몬스터를 활용해서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장과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젠틀몬스터의 공간
그리고 젠틀몬스터의 경험, 마케팅 핵심이다.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표현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대중들은 대중적이지 않은 제품을 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누데이크의 케이크 그렇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가면은 늘 아침에 줄을 서가지고 관광객들이 다 와가지고 아침에 다 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줄을 서본 적이 있는데 사지 못했습니다. 근데 먹어는 봤어요. 이게 그만큼 맛있나? 그래서 맛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사기 어려운 거라며, 이게 그 젠틀몬스터 그 멋지고 뾰족한 거를 하는 데서 만들어낸 바로 그 케이크잖아. 즉 선망성, 그러니까 이 소비를 통해서 얻어가고자 하는 쾌감이 있는 건데, 이 쾌감의 형태를 사전에 선망성으로부터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망성이 높을수록 나중에 그 쾌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광고에서 보는 젠틀몬스터의 안경을 사지는 않아요. 그거를 제가 쓰고 다니기는 조금, 근데 틸다 스윈튼이 썼던, 모델들이 썼던 그 멋진 광고의 이미지 속의 안경들 덕분에 제가 젠틀몬스터의 안경을 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숨겨져 있었잖아요. 템버린스가 어디 거야, 그 누데이크 어디서 만든 거야, 정말 다 그랬거든요. 템버린스라는 그 브랜드의 그 템버린이 감각을 깨우는 템버린, 그 작은 북 같은 그런 언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젠틀몬스터라고 얘기하는 이 브랜드 명도 그렇고 템버린스도 그렇고 누데이크도 그렇고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일들을 다 하고 있죠. 뭔가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은 내 스스로가 뭔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요소들인 거죠. 패션이 그렇고,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화장품, 코스메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수 같은 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스스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젠틀몬스터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봐, 우리 함께 멋져지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손을 건네는 거예요. 이 향수를 뿌리면은, 이 케이크를 먹으면은, 이 안경을 내가 사면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더 깨어나서 조금 더 나아지고 멋져지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문법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는 브랜드 같고, 저는 100% 이 젠틀몬스터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템버린스에서 몇 달 전에 성수동에서 서넨시 오페라, 굉장히 유니크한 오페라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이 큰 바닥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모래를 깔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들을 관람을 하는 건데,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뉴웨이브 퍼포먼스 장르였었어요. 젠틀몬스터가 이걸 왜 가져왔지가 1번. 두 번째는 템버린스나 젠틀몬스터 아니면 갖고 올 수도 없겠구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예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감흥이라든가 즉흥성들을 디지털로 복제된 아우라에서는 느낄 수 없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브랜드인 거죠. 더 이상 이제 매체에서 만들어내는 미디어의 광고비가 브랜드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딱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기술과 예술이 서로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면서 진화하고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를 해봤습니다. 구글은 기술 회사죠. 기술 회사가 안경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줄 수 있는 예술가에게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사람들에게 유용성의 형태로,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UX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디지털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리테일에서 보여지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일상 속에서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패턴화돼서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소비되어지는가가 UX인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XR이라든가 글래스라든가 칩을 박아서 인터넷과 인간이 바로 연결된 세상들이 정말로 멀지 않았는데,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가능성, 과연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시도를 해본 브랜드가 아닐까요? 그래서 구글이 젠틀몬스터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생겨난 것은 굉장히 좀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를 잘 보면은 아주 핫하고 힙한 양반 같은 느낌이에요. 대감집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혹은 사랑방을 정말 힙하게 만들어 놓고 과시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삶을 그냥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뭔가 밖에 나가서 보여주고, 전통적인 방식의 브랜드들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젠틀몬스터는 우리 안에서만 하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 공간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전통적이고 지금까지 어떤 레거시 명품 브랜드들과 다른 점인 것 같고, 한국에 이런 브랜드가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지금 제품의 기능을 넘어서 경험,
그리고 태도를 파는 브랜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아이웨어 역사의 획을 긋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그리고 기업의 역사의 획을 긋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파격과 새로움을 주는 젠틀몬스터의 다음 행보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 한 번쯤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고급 교양과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힙봉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아는 것이 힙이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